안녕하세요. 책드레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제 햇살도 눈이 부시기 시작했고 봄이라 그런지 바람은 많이 불고 그래도 아직은 조금 차갑게 느껴집니다. 나무들은 싹에서 나온 여린 잎들이 점점 연두연두해지고 있어요. 지금의 잎사귀 색은 언제 봐도 새색시처럼 수줍어 보이기만 하네요. 이제 강한 햇살을 받으면 아주 건강한 초록이들로 변하겠죠. 요사이 도서관에 오는 길에 가로수였던 은행나무도 많이 베어지고 배수로 공사인지 잘 모를 공사가 한창이라 먼지도 나고 걸어다니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보다 안전한 인도가 생기니 지금의 불편은 조금 접어두어야겠습니다. 하늘쌤 라이브 1230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책친구 소식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책친구에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늘쌤 활동가들은 5월에 시작되는 책친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림책으로 진행하는 음성 프로젝트 프로그램으로 주제는 작은 도서관, 나를 찾고 우리를 생각하다입니다. 어린이들은 그림책을 큰 소리로 읽어보고 친구가 읽는 것을 잘 들어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가 진행될 예정이고, 성인은 그림책을 소리내어 읽어보고 그림책 속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서로 나누는 너의 생각을 들려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른들에게 그림책이 낯설 수 있지만 그림책 속에서 찾아가는 나,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과 작가의 생각이 문자가 아닌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을 함께 보고 읽고 나누는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용해야 할 그림책을 월별 주제에 맞게 선정을 마쳤고, 기존에 진행되던 진행자 주도의 토론이 아닌 참가자 각자 스스로 질문을 찾고 그 질문을 함께 나누며 하나의 결말을 완성해가는 열린 형식의 토론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나를 찾는 시간이 되리라 예상하며 나를 넘어서 우리를 생각하는 시간이 될 듯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천안동 하늘쌤 작은 도서관 밴드나 도서관으로 전화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도서관데이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천안동 하늘쌤 작은 도서관은 예정된 도서관데이를 모두 무사히 마쳤습니다. 까딱까딱 인사율동을 하면서는 문어로 만들어보자, 독수리로 해보자 하기도 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눈이 마주칠까 부끄러워 다른 곳만 뚫어져라 쳐다보는 친구들도 있고, 재미없어 하며 눕는 친구들도, 공룡책을 읽자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옆에 있는 친구를 살뜰하게 챙기는 친구들도 있어서 매일매일이 다른 도서관 데이가 되고 있습니다. 도서관 예절과 규칙을 설명할 땐 안 돼! 라며 큰 소리로 대답하고, 그 작은 새끼손가락을 걸며 책친구와 약속도 했습니다. 끼리끼리 코끼리를 읽을 땐 코끼리가 아니고 마음만 코끼리인 친구를 보고는 괜찮아, 함께 놀자 라고 대답하는 친구가 있어서 활동가들은 깜짝 놀랐답니다. 우리 친구들의 예쁜 마음이 너무나 빛나는 대답이었어요. 생김새나 색이 달라도 마음만 있으면 모두 코끼리라 괜찮아 라는 친구들의 말에서 많은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고, 도서관 데이 친구들에게 오늘 또 배웁니다. 괜찮아. 세 번째 소식은 하늘쌤에 모여 뜨개 친구입니다. 지난주에 오신 분들이 일정이 있으신지 3분이 오셨어요. 겉뜨기, 안뜨기를 연습해 오신 것을 함께 보고 한 코 고무뜨기와 두 코 고무뜨기를 연습하며 딸아이가 해보고 싶다고 하여 알려주었더니 몇 번 하고는 힘들어 못하겠다는 이야기 등
한 주간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며 다음 주를 기약했습니다. 역시나 한 코 고무뜨기와 두 코 고무뜨기를 연습해 오기로 하셨고 다음 주에는 간단한 커널링과 코줄임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산부 한 분이 오셔서 베네 저고리 만들기 키트를 만들다가 가시기도 했네요. 작은 도서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시며 홍보가 더 잘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작은 도서관에 올 거라는 말씀도 남겨주셨습니다. 책들에도 고민하고 있는 점입니다. 네 번째 소식은 하늘쌤의 모여 켈리 친구입니다. 낯선 붓을 다루는 일이 생각보다 쉬운 것은 아니죠. 책에서 알려주는 대로 붓을 움직여 보지만 삐뚤빼뚤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아요. 이번 주엔 일정한 굵기로 자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음이 이리 쓰기 어려운 글자였을까요? 1시간 내내 기역과 니은만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썼던 기역보다 마지막에 쓴 기역이 더 보기 좋은 것을 보고 연습하면 잘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쳤습니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필기구가 넘쳐나지만 조금 다루기 어려운 붓으로 써보는 경험도 기분 좋은 경험인 듯 합니다. 빨리빨리의 마음을 접고 조금씩 나아지는 나의 자음을 보는 시간을 즐겨보는 것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그림책은 도서관 데이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나눈 트래비스 포스터 작가의 네체기야와 김슬기 작가의 모모와 토토입니다. 먼저 네체기야입니다. 트래비스 포터스 작가님과 이선롱 작가님이 글과 그림을 그리시고 국민서관에서 2018년 11월 30일에 출간되었습니다. 트래비스 포스터 작가님은 25년 넘게 그림을 그리며 대기업 광고 작업 및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회사의 출판 관련 일을 하고 계시고요. 이선롱 작가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린책 작가이자 화가이십니다. 대표작으로는 공포클럽, 위로 높이 높이, 카멜레아와 전학 온 아이, 그리고 에미상 후보에 오른 만화 시리즈인 지프롱크와 함께 맛있는 시간 등이 있습니다. 네체기야는 강렬하고 경쾌한 빨강과 파랑 색깔의 대비와 말끔하고 유쾌한 이야기입니다. 작가님 두 분이 함께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 책의 진짜 주인은 그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다고 하세요. 이 책은 시원한 여백과 빨강과 파랑의 대비로 뚜렷이 부각되는 그림, 그리고 쉬우면서 박진감 있는 이야기로 그저 이야기만 즐겨도 좋지만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아이와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초록색 책은 누구의 책이었을지, 어떤 친구가 좋을지, 친구가 자신의 물건을 가져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친구 물건이 마음에 들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이는 한 뼘 더 자라고 어른은 한층 더 깊이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파랑이 손에 들린 책이 빨강이 책이라고 확신합니다. 초록색이고 두꺼웠거든요. 하지만 파랑이의 발음도 만만치 않습니다. 둘이 한참 투닥거리는데 누가 불쑥 나타나 책을 획 채워가 버립니다. 대체 누가 왜 책을 가져간 것일까요? 그리고 빨강이와 파랑이는 책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책은 과연 누구의 책일까요? 물건 하나를 두고 서로 자기의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누구의 것인지 금방 결론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빨강이와 파랑이도 그랬습니다. 이 둘의 싸움은 어이없이 책벌레의 개입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 책을 책벌레가 채워가 버렸거든요. 하지만 책을 찾기 위해 빨강이와 파랑이는 서로 손을 잡습니다. 그 결과 책도 되찾고 우리라고 할 만큼 서로 친해집니다. 책도 너의 책, 나의 책이 아니라 우리의 책이 되었고요. 빨강이와 파랑이처럼 공통점이 있으면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진짜 친구가 되는 것이지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친구가 있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이 책은 책의 구성 요소에 대해 알 수 있어요. 책은 아주 가까이 있지만 막상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책이야는 책을 두고 벌어지는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함께 책의 각 부분과 책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동안 자연스럽게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책을 읽은 뒤에 책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주변에 있는 친숙한 사물들도 한 번씩 다시 관찰해 보시면 좋을 책입니다. 두 번째 그림책은 김슬기 작가님의 모모와 토토입니다. 김슬기 작가님은 집착도 곧잘하지만 내려놓기도 잘하신다고 하네요. 대학에서는 도예를 전공하셨고 일본 디자인 스쿨에서 컬러 디자인과 색채 심리를 공부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2019년 볼로냐 국제 아동 도서전에서 모모와 토토로 올해 일러스트레이터에 선정되기도 하셨습니다. 쓰고 그리신 책으로는 어떻게 먹을까? 뭐하고 놀까? 촉촉한 여름 숲길을 걸어요. 모모와 토토가 있습니다. 모모가 있습니다. 모모는 바나나 우유랑 야구 그리고 노란색을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모모에겐 또 단짝 친구가 있어요. 바로 토토입니다. 모모는 소중한 친구인 토토에게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서 또 토토를 좋아하는 마음에 노란 풍선을 선물하고 노란 모자를 골라주고 노란 꽃다발을 안겨주기도 하지요. 그런데 토토는 이제 모모랑 놀지 않겠다고 쪽지를 두고선 집 안으로 피해버립니다. 토토는 왜 집으로 피했을까요? 모모와 토토의 우정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모모는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데 적극적인 친구인 것 같아요. 모모의 노란 집에는 야구용품, 비행기 모형, 망원경, 천체본 등 다양한 물건이 있어요. 활발한 모모는 마음속에는 커다란 하늘과 우주가 담겨 있는 듯합니다. 한편 토토는 먼저 친구의 말을 듣고 친구의 의견을 물어요. 토토의 주황색 집은 화구와 식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마도 토토는 조용히 주변 세계를 느끼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내면적인 친구인 듯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모모와 토토는 갈등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 그리고 상대에게 마음을 여는 법, 또 그러므로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가는 귀한 책입니다. 모모와 토토 외에도 이 그림책의 모든 캐릭터는 저마다의 색깔이 있습니다. 팬더 씨의 모든 물건은 초록색이고 다람쥐 씨의 모든 물건은 황토색입니다. 각자가 지닌 색깔은 취향과 개성을 의미할 수도 있고 존재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모모가 집안에서 쪽지를 들고 고민하다가 꽃밭을 지나 토토에게 가는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면 여러 색깔이 한데 어우러져 환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때로는 실망하고 서운하고 다투지요. 그러면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우정과 신뢰와 사랑을 지켜갑니다. 우리의 모습도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면 환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지 않을까요? 모모와 토토에는 또 우리들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모처럼요. 책들의 모임에서는 부모와 아이의 관계로 생각해보며 부모는 모모 같다며 서로 많은 공감을 하기도 한 그림책입니다. 모모는 모모, 토토는 토토. 저마다의 색깔이 어우러져 만드는 우리 세상을 생각하게 하는 그림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책들이가 준비한 하늘쌤 라이브 1230은 여기까지입니다. 무사히 알러지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힘겨워하는 나날들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